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밤 10시 1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올렸던 영상인데요. 여기에 리플들을 보니까 다들 대단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처음에 했던 생각이 뭐냐면 너무 좀 수준 낮은 얘기 말고 좀 수준 높고 격조 있고 좀 생각이 깊은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유튜브 채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쨌든 리플들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수준 높고 생각 깊은 분들이 리플을 많이 달아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래 제가 어떤 뭐 위로의 말씀이나 우리 다 같이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째 그 리플 달아주시는 어째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보고 힘내라고 그러시고,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저보고 힘내란 얘기를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서, 아무튼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주식 때문에 힘든 거는 별로 없고요. 주식은 어차피 저는 뭐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라 어차피 뭐 이러다가 금융위기 올 거다라고 전 좀 비교적 강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솔직히 뭐 지금 제 계좌에 뭐 좀 마이너스가 찍히고 이런 거는, 그런 건 솔직히 별로, 네,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사실 요즘에 제가 좀 힘든 거는 리플에도 남겨놨다시피 유튜브에다가 하루에 2번씩 영상 올리는 게 사실 좀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왜냐면은 제가 계속 주구장창 하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몇 달째 올라 버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물론 뭐 저야 짜증만 나고 말겠지만, 뭐 아마 저 때문에 좀 계좌에 좀 손해보고 계신 분들도 좀 많으실 거고, 뭐 하여튼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양치기 소년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딱 들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 뭐 속여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나름 저도 그 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려고 하는 만큼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제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서 보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즘에 잘 안 맞고 계속 시장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떤 분석에 통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뭐 저로서는 그게 좀 깝깝하네요. 돈 까먹는 건 두 문제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잘 안 가니까, 사실 그렇다는 사실이 그 양치기 소년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사실 요즘에 좀 제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좀 말이 좀 꼬이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도 뭐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뭐 금융위기는 결과적으로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그래서 좀 수급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긴 나타났거든요. 오늘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일단 어떤 이벤트가 끝났다라는 거에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3월부터 해서 쭉 시장이 올라오던 이게 있잖아요. 이게 왜 올라왔겠습니까? 뭐 어떤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FOMC 회의에서 뭐 부양책을 쓸 거라는 기대감, 이런 거를 가지고 쭉 올라온 건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재료 다 나왔죠. 삼성전자 실적 나왔고, FOMC 회의에서 뭐라 했던 어떤 재료가 노출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실적 3개만 발표하면 끝이에요. 애플, 아마존, 구글, 이렇게 3개의 실적만 발표하면 이제 시장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있는 재료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장을 이렇게 올려왔던 이 모든 재료들이 여기서 다 터져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선반영이죠. 선반영 돼 있는 것보다 재료가 나와 있으면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 FOMC 회의가 딱 끝나고 나서 한국장 보시다시피 이렇게 윗꼬리에 일단 음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물론 상승 마감이에요. 상승 마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오늘의 음봉은 그래도 조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옵션 쪽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옵션 보이시죠? 뭐 요건 그냥 대충 뭐 딱 295가 중요하다 해서 띄워놓은 건 아니고, 그냥 모양 제일 잘 나온 거 아무거나 하나 띄워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옵션 모양을 보시면 콜옵션이 지금부터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3월 달에 쭉 해서 폭락이 나와서 콜옵션이 죽다가 여기 5월 달까지 박스권이었거든요. 5월 달까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렸고요. 박스권 돌파한 게 언제였냐? 6월 초에 박스권 돌파하면서 몇천 프로의 수익이 납니다. 몇천 프로의 시세가 났어요. 이렇게 몇천 프로의 시세가 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원래 여러분들 제가 평상시에는
저도 지금까지 옵션을 한 7, 8년 가까이 이렇게 봤는데요. 10년은 안 봤고, 그쯤 봤는데 보통 이렇게 콜옵션이 몇천 프로 수익 나잖아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코스피는 그 뒤로 진짜 한 6개월 이상은 주구장창 빠집니다. 지수 몇십 프로 빠져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이 콜옵션이 오버슈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거를 꾸역꾸역 버티고 여기서 또 박스권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박스권을 만들어내더니 오늘 다시 박스권을 뚫고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다시 한번 어떤 이 어마어마한 시세를 뽑아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세히 보면 뭡니까? 자세히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상승엔자. 예. 제 생각엔 지금 선물 어떤 이런 추세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나 변동성 지수 모습이나 환율의 모습이나 FOMC 회의가 끝났다는 그런 이벤트적인 측면이나 이런 다양한 걸로 봤을 때, 또 그리고 콜옵션도 상승 N자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 충족한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나 이런 점들을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은 힘들지 않겠냐, 이 시장의 상승이,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만약에 내일 시장이 어쨌든 내일도 개장을 하는데 하락하려면 내일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늘 어떤 모양이죠? 삼성전자 오늘 음봉 두 개를 나란히 같은 6만원 자리에서 음봉 두 개를 나란히 뽑아냈습니다. 이런 그림이 콜옵션에서 나오면 될 겁니다. 콜옵션에서 음봉이 저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음봉 하나 더 떨어지면 될 거예요. 선물도 여기 302에서 304 자리 내일 테스트하고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면 어떤 하락에 대한 준비는 추세적으로 이제 꼬꾸라질 준비는 거의 완료가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이 원래는 한 방만 해도 죽는 건데 세상에 이거를 한 방 더 뽑아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여기 있더니 과열이 한 번 더 뽑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 파급력은 제 생각에는 좀 대가는 좀 크게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내일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제 얘기대로 여기서 고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한다면 풋옵션은 어떤 그림일까요? 여기서 양봉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나왔던 저점이나 뭐 고점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또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테스트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8월 달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당장 내일 어떤 급락이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하락에 안 좋습니다. 내일은 안 빠지는 게 좋고, 실제로 내일 빠지기도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드레싱 마지막 날이잖아요. 7월 말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종가가 7월 월봉을 마무리하는 종가인데 7월달 마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 폭락은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겠어요? 아마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어떤 하락에 대한 패턴을 다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3거래일 동안 특정한 어떤 저항을 넘지 못하는 이런 그림. 이건 사실 내일 바로 폭락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솔직히 폭락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패턴이긴 한데 내일 월말이니까 아마 하루 정도 더 그냥 개기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 빠지고 개기지 않겠느냐라는 게 하여튼 저의 생각이에요. 아무튼 오늘 FOMC 회의라는 중요한 재료가 주식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노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수급의 변화가 나타난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오늘 한국 시장에서 보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환율도 결과적으로 어떤 지켜야 될 자리 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최근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어땠죠? 달러 인덱스가 막 93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고 있는데, 나와라 달러 인덱스, 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막 93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로 가지 않고 계속 저점을 지키고 있다는 게 어쨌든 신기한 점이죠. 환율은 요걸로 봐도 되나? 그죠? 환율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보시면 계속 지켜야 될 자리 계속 지키고 있죠. 환율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달러는 박살나고 있는데 왜 원화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이벤트가 이제 중요한 이벤트 재료가 노출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라는 거고요. 실제로 달러 인덱스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일단 꿈틀하고 있습니다. 꿈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어제 여기 양봉 나온 게 여기 FOMC 회의 결과 나온 이후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루 정도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지지력을 보이긴 할 겁니다. 아마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갈 수는 없다. 이제 재료 노출됐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 시도를 해볼 만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제일 중요한 거 달러하고 나스닥 지수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아침 영상에다 제목을 달아놨었고요. 요런 상황이고,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이 오늘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중국도 사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싼 고점, 어떤 고점에 대한 테스트는 거의 끝난 것 같다, 그죠? 얘도 이제 뭐 맛이 가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FOMC 회의 전에 이렇게 안 빠지고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회의 끝나니까 빠지죠. 어쨌든 뭐 이런 모습들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환율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방금 보셨다시피 달러 인덱스 9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직도 7위안 위에 있어요. 아직도 위안화가 7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이 폭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7 위에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점을 지킨 지가 대충 지금 한 달째예요. 한 달째 갈 거면 빨리 6위안, 빨리 7위안 밑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한 달째 여기서 개기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어쨌든 볼만한 필요가, 이것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지표인 거죠. 신흥국 대표인 한국하고 중국이 지금 달러 인덱스가 93까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개기고 있으면은 나중에 달러 인덱스 조금만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 박살 나면서 이제 지수가 흘러내릴 수가 있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자, 아무튼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밤에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그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겠습니까? 나스닥 시장을 이끌고 왔던 주도주 세 종목이 오늘 한 번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것 똑같아요. 뭐 애플, 아마존, 알파벳 얘네들 다 이미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적이 발표된다는 건 재료가 노출된다는 거죠. 재료 노출된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오늘이 어떤 변곡이 되지 않겠냐, 오늘 내일 그리고 하여튼 7월 말 8월 초가 어떤 중요한 변곡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그거 떴네요. 트럼프가 선거를 연기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쫄리니까 별짓을 다 하네요. 그죠? 이게 어떻게 시장에 적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반응인데요. 제 생각엔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이 방금 말씀드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어떤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야, 경제 뭐 실업자가 어떻게 많고 뭐 경제 지표가 GDP가 마이너스고 이러니까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들의 바라는 실적 예상치들이 낮을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보셨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게 뭐겠습니까?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 예측치보다 훨씬 실적이 좋았다라는 건데, 그게 진짜 실적이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들의 기대치가 낮아져 있어서 실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확 좋아 보이는 듯한 착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이번에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도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월말이기도 하고 7월 30일이잖아요. 내일까지 7월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어떤 지지선들, 분봉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어떠한 지지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오늘 장중에는 나스닥 지수라든가 미국장은 한 번 더 오늘 일단 개파락 출발은 하긴 할 거예요. 보니까 지금 10시 15분에 이렇게 음봉인 거 보니까 일단 미국장 개파락 출발이고, 개파락 출발한 뒤에 조금 상승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올라가면 위에서 저는 인버스를 또 잡을 생각을 해보겠죠. 여기 어딘가 지지선을 건드리기만 하면, 지지선이 아니고 저항 어딘가를 건드리기만 하면 인버스를 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오늘 밤도 그렇게 지켜보겠죠. 네,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트럼프가 선거를 연기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히 저는 감이 잘 안 잡히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애플 실적 발표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미 개장 전에 10시 15분에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개장하고 나면 올려먹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단 오늘 미국장을 쳐다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